수업 시간에 내 이름만 부르는 선생님 대 내 이름을 모르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천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텀초등학교 6학년 3반 안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현중학교 2학년 노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중학생들과 그리고 자녀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도대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기롭게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슬이는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일단 기대감도 있고 좀 공부에 대해서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교복을 입는 법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입을 수 있는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넥타이는 그냥 딱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사복을 입잖아요. 근데 사복은 뭘 입을지 고민이 되는데 교복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시험 내신이지 않을까요? 지훈이는 초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중학교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알려주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전담 선생님이라는 게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친구들이 뭘 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친해지는 친해지는 것. 또 뭐가 어려우냐면 선생님 성함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술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과목별 선생님들의 성함을 꼭 기억해 두면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아침 8시 30분부터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는 독서나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오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보통 6교시 혹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7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 40분이었지만 중학교에서는 1시간 수업이 45분입니다. 5분이 늘어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뭐 쉬는 시간은 똑같이 10분인가요? 맞아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에요. 15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10분이 조금 아이들이 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 내신을 더 잘 받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중학교에 오면 사실 누구나 다 공부를 잘 하고 싶잖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세 가지만 좀 지키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독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읽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오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고 과목도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계획을 짜고 싶다면 자기만의 플래너 혹은 학습 계획표 같은 거 만들 것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할 양,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공부할 양,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할 양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본인이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달성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부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은 잘할 수 있어, 재미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듣고,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쓰고 이 네 가지만 기본이 되어도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뭐가 많이 바뀐다고 했는데 뭐가 많이 바뀌나요? 윤슬이가 입학할 때는 뭐가 바뀌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지훈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윤슬이가 입학할 때 바뀌는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과목들이 좀 생겨요. 일단 첫 번째가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학교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윤슬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중학교 마칠 때까지 상급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생활이나 학교 정보 그리고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달라지느냐 하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윤슬이가 직접 배우고 싶은 교과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유학기를 한 학기만 운영을 합니다. 지훈이는 총 4개 영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주제 선택, 그리고 진로 탐색,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이렇게 4개 영역을 했었는데 윤슬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4개 영역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2가지만 하게 될 거예요. 진짜 동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동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은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은 동아리가 있으면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중학교에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혹시 지훈이는 동아리를 어떻게 결정했나요? 좋아하는 동아리 한 곳에 다 몰려가지고 가위가위보를 해서 정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같이 모여서 하나요? 우리 학교는 3학년 다 같이 모여서 하긴 하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른 거라서 선배들 안 어려워요? 처음에는 선배들이 완전 무서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윤슬 학생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저는 춤이 자신 있어서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맞아요. 여학생들은 댄스 동아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주제 선택이랑 진로 탐색은 그냥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활동과 접목시켜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수학 시간이 4시간인데 3시간은 수학 교과서를 배우고 1시간은 주제 선택으로 예를 들면 체험 수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진로 탐색은 본인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그럼 시험을 안 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유학기 동안에만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를 하지 않는 학기에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면 등수가 나오는 건가요? 중학교에서는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평가하거든요. 그것을 성취평가제라고 하는데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A, B, C, D, E로 성취 수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가 뭐예요? 일반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교과 말고 비교과 과목도 있어요. 그 비교과 과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그런데 음악, 미술, 체육은 5단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방학 때나 아니면 다른 때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베스트라는 시험을 칩니다. 이 베스트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 성취도 평가를 치고 나면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이 정해지는데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스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부산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개념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위켄드 계절 학교와 인성 영어 수학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켄드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성 영어 수학 캠프는 대학교에서 영어 수학 수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방학 때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처럼 예비 중학생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중학생들 분들은 지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제가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예비 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앱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선생님들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재미있게 중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응원 한번 할까요?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